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방소멸의 문제점과 대안을 찾는 케이블 TV 공동기획보도 이번 시간에는 위기의 대학들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정부와 지방의 노력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구는 신청사 예정지로 덕천생활체육공원 일원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신청사 건립이 논의된 지 30여 년 만입니다. 남구 백운포에 있는 테니스장이 3단장 있습니다. 인조잔디로 탈바꿈해 동호인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완월동의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완월동 역사기록. 하지만 부산시 예산이 모두 삭감되자 여성인권단체는 시민들의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의 문제점과 대안을 찾는 케이블 TV 공동기획보도 시간입니다. 지난주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학들의 실태를 점검해본 데 이어 이번 주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의 노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기에 놓인 지방대학의 현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HCN 최영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3학년도 입시 결과 부산의 4년제 대학교 정시평균 경쟁률은 3.43대 1, 서울 5.8대 1, 수도권 6.1대 1의 절반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 대학의 경우 각각 6명과 12명을 모집하는 2개 학과에서 지원자가 1명도 없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학생 1명당 3곳의 대학에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률 3대 1 미만을 보통 미달로 보고 있는데 그마저도 37.9%로 3분의 1을 넘어섰습니다. 학력 인구 감소로 인해서 이 경향은 앞으로 더 심하게 나타날 것을 보임으로써 지방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 충원이 굉장히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과를 넘어 대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 속에 지방대학의 존폐 위기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교육부가 시행하는 대학 역량 진단평가 중 학생 충원율에 대한 배점이 100점 만점에 20점으로 가장 높은데 당장 신입생 정원을 채우기 힘든 대학들은 평가 결과에 따라 각종 재정 지원 규모가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런 문제를 이미 예견하고 있었으면서도 대학의 대처가 안일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과 전문성을 살린 대학과 학과 양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부패식으로 모든 학과를 펴두고 학생들을 모집할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무엇이다. 우리는 이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어떤 특화된 대학 전략으로 가야 살아남죠. 실제 지난해 반려동물 학과를 신설한 신라대의 경우 첫 입시에서 11.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부경대 수산생명의학과 역시 경쟁률과 합격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지역에 따른 학과 위주의 재편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학과를 통폐합하든지 정원을 조정해서 좀 더 키워나간다면 산업, 학교, 행정 이것들이 완성으로 같이 좀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나 싶습니다. 정부는 최근 대학 지원 재정의 주도권을 정부에서 지방으로 넘기는 내용이 담긴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계획을 발표했는데 지역 대학의 역량 강화에 실효성을 거둘지 지켜볼 일입니다. HCN 뉴스 최현강입니다. 정부 역시 위기에 놓인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혁신대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혁안을 최근 발표했죠. 이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졸속 추진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LG헬로비전 김신혜 기자입니다. 전남 광양의 유일한 4년제 대학교였던 한려대학교. 교육부의 재정지원 제한에 학생 수도 줄면서 지난해 폐교됐습니다. 2021년 기준 전국의 미충원 신입생은 4만여 명으로 이 가운데 75%가 지방대학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대학의 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정부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교육부의 재정지원 권한 등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역량진단 등 정부 평가를 폐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대학 간 통합 등 과감한 혁신으로 경쟁력을 갖춘 이른바 글로컬 대학에는
5년간 약 1,000억 원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산업과 사회 수요에 맞춰 대학의 구조와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하고 산학 협력의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은 범부처와 지자체가 집중적으로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유망하면서도 대학 평가에 획일적인 평가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아서 평가절하돼서 학생들이 안 오고 고사되는 그런 대학이 없어지는 거죠. 다만 대학 통합 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깊이 있게 논의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 접수는 다음 달 말까지입니다. 대학 대 대학의 통합이 이루어지면 도대체 되돌릴 수 없는 거거든요. 몇 개월 안에 빨리빨리 통합의 그림들을 그려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정말로 지역이 필요로 한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지역이 얘기를 해주고 대학은 우리가 우리 능력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밝히고 지방대학의 존폐 위기 속에 마련된 정부의 개혁안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협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대학이 존폐 위기에 놓여 있지만 지자체에 있어 대학 유치는 마저 놓을 수 없는 숙제와도 같은데요. 수도권에 속하지만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큰 경기도 동두천시의 대학 유치 도전기를 살펴봅니다. 딜라이브 박영찬 기자입니다. 불과 7년 전만 해도 인구 10만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향세가 이어지면서 지금은 인구 9만 명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미군이 떠난 후 지역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구는 계속해서 줄고 있는 겁니다. 일자리가 지금 많지가 않다 보니까요. 인구가 감소하는 대표적인 원인인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거래가 떨어지고 최근 전입자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장려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효과가 어떨진 미지수입니다. 위기를 넘기 위한 해법으로 찾은 건 의료 기반 확충. 20년 넘게 방치된 1,500실 규모의 민간 대형 병원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내부 공사를 하고 있는 별관은 내년 6월 진료 시작이 목표입니다. 본관엔 경기도 의료원과 의과대학 유치를 추진합니다. 저희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분들이 오시려고 하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꼭 의대 설립을 해서 의료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진행이 돼야 됩니다. 특히 의과대학 설립은 인근 포천시 지역 대학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감염병에 대비하고 군부대 지원 같은 공공의료 인력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공의대 정책을 겨냥한 겁니다. 접경 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공공의료 쪽으로서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고 장기 군의관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그 어느 때보다 지역 소멸의 위기의식이 더해진 만큼 공공의료기관 유치와 의과대학 설립 논의가 얼마나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영찬입니다. 이처럼 지자체는 여전히 대학 유치에 혈안이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새 캠퍼스를 신설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의 전국 최초로 공동대학이라는 신개념 캠퍼스가 조성 중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의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지방에선 여전히 대학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입니다. 젊은 층 유출에 따른 지역 위기 소멸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선 대학이 들어서면 젊은 층이 유입될 경우에 관련 인프라라든지 상권 발달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종시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전국 17번째 광역시도로 출범한 지 11년이 다 돼가지만 행복도시, 즉 신도시 안엔 아직 단 한 곳의 대학도 없습니다. 그동안 세종시를 비롯한 여러 기관들이 대학 유치에 공을 들였지만 대학의 정원 확충과 재정 확보 문제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게 바로 제 뒤로 조성되고 있는 공동 캠퍼스입니다. 세종시 지편동에 조성 중인 공동 캠퍼스. 말 그대로 여러 대학이 저렴한 임대료와 분양가를 내고 입주해 체육관과 식당 등
여러 공용 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 최초의 신개념 캠퍼스입니다. 다수의 대학과 연구기관이 입주하여 캠퍼스의 교사시설, 지원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입주기관 간 융합적인 교육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캠퍼스입니다. 공동 캠퍼스는 임대형과 분양형으로 나뉘는데 초기 입주 부담이 적은 임대형 대학은 지난 2020년 1차 모집에서 모두 재주인을 찾았습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비롯해 충남대와 충북대 등 5개 대학 또는 대학원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또 분양형 대학은 현재까지 공주대와 충남대, 고려대 세종 캠퍼스의 입주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대부분 AI나 ICT 혹은 행정정책 관련 학과 중심 이전으로 세종시가 집중 육성 중인 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공동 캠퍼스 바로 옆으로 이들 산업을 중심으로 한 세종 테크밸리가 조성 중이어서 상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IT라든지 이제 6차 산업 그리고 미래 산업에 대해서 그런 과를 더 유치를 많이 해서 이분들이 타지로 나가지 않으시고 이 세종시 내에서도 충분히 취업을 하실 수 있고 머무르실 수 있게끔. 물론 세종시 공동 캠퍼스 건립은 행복도시 건설법 개정으로 추진이 가능했습니다. 이 모델이 산학연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된다면 향후 전국의 혁신도시나 경제 자유구역과 같은 곳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북구는 신청사 예정지로 덕천생활체육공원 일원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신청사 건립이 논의된 지 30여 년 만입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북구는 지난 1월부터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를 통해 신청사 후보지 11곳을 두고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통해 현 청사와 화명동 장미공원, 덕천생활체육공원 3곳으로 압축했습니다. 북구와 신청사 건립 추진위는 구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와 2차례 평가를 바탕으로 덕천생활체육공원 일원을 신청사 건립 예정지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타 후보지에 비해 지역 발전과 균형 개발, 미래 확장성 등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설명입니다. 북구청 신청사 건립은 1995년 사상구가 분구된 이후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지역 수건입니다. 지난 2021년 5월 신청사 추진위가 덕천초등학교를 신청사 예정지로 선정했지만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논란 등으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구는 만일에 대비해 화명동 장미공원을 2순위로 두고 중단 없는 청사 건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북구청 신청사는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2029년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코로나19 이후 2030 세대들의 관심이 높아진 스포츠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테니스인데요. 부산에는 큰 규모의 테니스장이 몇 안 되는 데다 시설도 노후해 동호인들의 아쉬움이 크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백운포에 있는 테니스장이 수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새 단장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남구 백운포에 있는 야외 테니스장입니다. 지난 23일 새 단장을 마치고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 동안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투입된 예산은 6억 원, 코트에 모래 대신 인조 잔디가 깔렸습니다. 마사토 구장에서는 비가 오면 운동하는 게 제한돼 있었는데 지금 인조 잔디로 개선되고 나서는 비가 와도 바로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인조 잔디는 부상의 위험을 줄여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관리가 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남구는 또 배수 시설과 차양막을 교체하고 주차장도 정비했습니다. 지난해 조명에 이어 코트도 교체되며 시설 정비가 완료됐습니다. 네,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테니스를 즐기는 모습을 보고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인조 잔디가 멋지게 조성된 이곳 백운포 체육공원의 테니스장에서 매 게임 생동감 있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운포 테니스장의 코트는 모두 8개.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개장하고 남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 운영됩니다. 이용 요금은 평일 시간당 2,000원, 주말은 3,000원으로 저렴해 한 달에만 2천여 명의 동호인들이 찾고 있습니다. 한편 시설 관리자는 테니스장 이용 시 부상 방지를 위해 테니스화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축구장에 이어 테니스장도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이곳 백운포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의 기대감도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한 시민단체가 아직도 남아있는 성매매 집결지 완월동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관련 예산이 부산시 의회에서 전액 삭감돼 무산 위기에 놓였지만 단체는 시민들의 뜻을 모아 이 사업을 반드시 진행한다는 의지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120년 전 일제가 만든 성매매 집결지 완월동. 시민들의 기억에서 많이 옅어졌지만 완월동은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폐쇄 요구가 끊이지 않았고 개발과 도시재생 움직임도 있었지만 어느 하나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성매매는 사라져야 할 범죄지만 여기서 종사하는 여성들의 인권을 되새기고 아픈 역사를 다른 시각에서 기록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성인권센터 산림은 그동안 완월동과 관련된 사진과 문헌, 영상 자료들을 수집해 아카이빙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전시회를 열었고 예술가, 일반 시민들과도 역사 기록을 정리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이 사업이 부산시 주민참여 예산제로 선정돼 1억 2,700만 원을 지원받을 예정이었지만 부산시 의회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주민들은 부끄럽고 빨리 없어지게 발악을 하는데 행정에서 어떤 인권 발휘 무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성매매의 문화예술 그걸 나중에 인권 교육 자료로 활용하겠다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완월동 역사 기록을 멈출 수 없었던 산림은 지난달부터 모금 프로젝트에 나섰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회의 많은 부분들이 협력을 해서 만들어 왔던 공간이잖아요. 문제 제기를 하면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야? 이런 식의 말이 안 되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을 하고 있는 현실을 이제 제대로 보게 하고 그래서 그 안에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인식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고 그리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금된 돈으로는 완월동 역사를 담은 잡지를 발간하고 여성인권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온라인 아카이브를 운영하게 됩니다. 부산시 예산은 무산됐지만 이번 모금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정기 후원도 늘었다는 게 산림의 설명입니다. 저희 사업을 더 많이 소개하고 했던 게 이제 1번이어가지고 근데 오히려 이제 더 많이 이제 호응해 주신 거죠.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정부 기관에서 이렇게 나서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성인권센터 산림은 SNS 등을 통해 모금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완월동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의 교두보 역할을 할 제1회 기후산업 국제박람회가 다음 달 부산에서 열립니다. 백스코는 지난 24일, 다음 달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2030 기후산업 국제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부산시 등 정부 부처와 지자체 10여 곳이 공동 주최하는 기후 행사로는 국내 최초로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주제 중 하나인 기후, 에너지 분야의 대규모 행사를 통해 월드엑스포 유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 언론사 뉴욕타임스가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기후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폐막식에서는 K-팝 가수가 대거 참여하는 드림 콘서트가 열릴 계획입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은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에 전시, 교육 연구를 위한 유물을 공개 구입합니다. 구입 대상은 근현대 시기 일제강제동원과 항일운동, 그리고 이와 관련한 위생, 감염병, 예방접종 등의 자료입니다. 개인 소장자나 문화재 매매업자, 그리고 단체나 법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다음 달 31일까지 우편이나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부산시 사상구는 지난 14일 동진건설전기와 광덕종합건설 그리고 프라임병원으로부터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재능 기부와 함께 쌀 20포와 라면 20박스를 기탁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남구 용호 3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1일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용호 3동 주민자율방역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방역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남구 문현 3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5일 동장실에서 문현 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직접 만든 열무김치와 갈비탕 등으로 구성된 행복꾸러미를 어려운 이웃 20세대에 전달했습니다. 부산시 수영구는 지난 20일 경남 창원시 일원에서 수영구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등 여성 지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수영구 여성 리더십 개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수영구 밀락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1일 밀락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관내 디지털 취약계층 어르신 11명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교육 및 체험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수영구청은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관내 10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0여 명의 구민들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탄소중립 교육과 업사이클링 에코백 만들기 체험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